저는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처음입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설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명절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동그랑땡, 파전, 호박전까지 해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하루 종일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고 집에 와서는 재료 손질에만 3시간을 보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그래도 명절이니까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며느리 민정이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저녁도 먹고 씻기까지 했으니 이제 좀 도와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괜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얘야.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동그랑땡 반죽만 좀 해줄래? 정말 작은 부탁이었어요. 반죽 하나만 해달라고 했죠. 저는 이미 두부도 부수고 당근도 다지고 양념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10분이면 충분한 일이었죠. 그런데 민정이의 대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머니, 저희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해요. 저 먼저 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부침개를 뒤집던 손이 공중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피곤하다고요. 죄송하다고요.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지글지글 기름 타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도 피곤했거든요. 아니, 저도 하루 종일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10분도 안 되는 일을 부탁했는데 피곤하다고 거절당할 줄은 몰랐어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탁! 그 소리가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혼자 모든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 반죽도 제가 했고요. 손목이 아파서 여러 번 쉬었지만 끝까지 해냈어요. 명절이니까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탁 하나가 거절당한 그 순간부터 뭔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걸까요? 아니면 민정이가 정말 너무 피곤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정이가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저희 일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요. 새벽 3시까지 전을 부치면서 저는 혼잣말을 계속했어요. 나도 너만큼 피곤해. 하루 종일 장보고 손질했는데 정말 그랬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시장에 나가서 제일 싱싱한 재료들을 골라왔습니다. 고등어는 눈이 맑은 걸로, 배추는 속이 꽉 찬 걸로요. 집에 와서는 무릎이 아픈데도 쪼그리고 앉아서 나무를 다듬었어요. 도라지는 하나하나 손으로 찢어야 하고 고사리는 끓는 물에 데쳐서 우린 다음에 또 볶아야 하죠. 그런데 제가 피곤하다는 말은 할 수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니까요. 어른이니까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방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마 잠들었을 거예요. 편안하게 자고 있을 그 모습을 상상하니 더 서운했어요. 저는 아직도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실 저는 민정이를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처음 우리 집에 시집 왔을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싶어서 마음이 벅찼어요. 아들 하나만 키우다가 딸 같은 존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뻤죠. 그런데 요즘에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라고 물어보곤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도 없어졌어요. 각자 바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늘처럼 딱 잘라 거절당하니까 정말 상처가 크더라고요. 동그랑땡을 접시에 담으면서 저는 또 혼잣말했어요. 그래도 내일 아침엔 맛있다고 할 거야. 그러면 또 기분 좋아지겠지. 항상 그랬거든요. 힘들게 준비해 놓으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그러면 저도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혼자서 다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 줄 몰랐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모든 요리를 마쳤습니다.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고 부엌 정리까지 끝냈어요.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제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이대로 계속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건가? 민정이와는 영영 가까워질 수 없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사실 제대로 잠을 잔 것도 아니었어요. 두세 시간 눈을 감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깨어났죠.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 준호가 나왔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저는 괜히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알아주네요. 괜찮다. 명절이니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준호에게 어제 일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민정이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요. 그런데 쉽게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며느리 흉을 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야.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마누라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해.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됐어요. 너무 직설적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준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민정이도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들어해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도 많이 하고요. 그럼 나는 안 힘들다는 거냐? 나도 하루 종일 준비했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준호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요즘은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죠. 어머니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배려요. 이해요. 그럼 저는 누가 배려해 주나요? 누가 이해해 주나요? 그럼 나는 이해 못 받아도 되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희는 젊으니까 힘들고 나는 늙어서 당연히 모든 걸 해야 한다는 거냐?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속상했어요. 아들마저 제 편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는 항상 참았어. 민정이 기분 상할까봐, 너희 사이가 나빠질까봐. 그런데 이제는 나도 지쳐. 정말 그랬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참아왔거든요. 민정이가 집안일을 잘 안 해도 명절에 와서 도움을 안 줘도 그저 며느리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그 한마디가 제 참을성의 한계를 넘어버렸나 봐요. 준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민정이랑 얘기해 볼게요.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해라고. 뭐가 오해야? 피곤하다고 딱 잘라 거절한 게 오해냐?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도 결국은 아내 편이구나 싶어서 허탈했거든요. 그래서 됐다. 앞으로는 기대 안 할게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싶어서 후회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드디어 한 것 같아서요. 아침상을 차리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도 명절 아침이니까 화기애애하게 보내야죠. 어제 일은 어제 일이고 오늘은 새로운 하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준호는 어젯밤 제 말 때문에 신경이 쓰였나 봐요. 계속 눈치를 보더라고요. 민정이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새벽까지 준비하신 거야. 맛있게 드세요.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죠. 저는 젓가락을 놓고 민정이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아,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서운한 게 있으면 말을 해라. 이렇게 피하는 건 너무하잖니. 민정이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췄어요. 잠깐 고민하는 것 같더니 입을 열었죠. 어머니도 저한테 말 안 하시잖아요. 항상 눈치만 보게 해요. 그 말에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언제 눈치를 보게 했다는 거죠. 오히려 저는 민정이 눈치를 보느라 조심스럽게 지내왔는데요. 내가 언제 너한테 눈치 보게 했냐?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 표정이나 행동으로 다 표현하세요. 제가 도움 안 주면 한숨 쉬시고 혼자 다 하시면서 힘들다는 표현하시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나 돌이켜봤는데 사실 있었거든요. 혼자 일하면서 한숨 쉬고 힘들다고 중얼거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힘들어서였는데 민정이는 그걸 눈치 주는 거라고 받아들였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편하겠어? 제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감정적이 됐거든요. 뭘 해도 잘못이고 안 해도 잘못인 것 같아서 답답했어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직접 말씀하시고 저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게요. 민정이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인데 굳이 말로 다 표현해야 하나 싶어서요. 눈빛만 봐도 알아주면 좋을 텐데요. 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민정이와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각자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에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민정이와 대화는 했지만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문득 서랍에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이었지만 소중한 추억들이 담겨 있었죠. 페이지를 넘기다가 민정이 처음 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웃었지. 내 세대 같았는데. 사진 속 민정이는 정말 밝게 웃고 있었어요. 제 옆에 서서 팔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딸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죠. 처음 시집 왔을 때 민정이는 정말 착했어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라고 먼저 물어보곤 했거든요. 저도 신이 나서 요리 방법을 알려주고 이것저것 가르쳐 줬어요. 민정이도 열심히 배우려고 했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서먹해진 게 말이에요. 아마 민정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나서부터인 것 같아요. 일이 바빠지면서 집에 오면 항상 피곤해했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소통이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같이 시장도 가고
요리도 함께 했는데요. 민정이가 어머니 손맛을 배워야죠라고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곤 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에는 주말에도 민정이 방에만 있어요. 컴퓨터로 일하거나 핸드폰만 보고 있죠. 가끔 민정아, 같이 반찬 만들어 볼까라고 해도 다음에 시간 될 때 해요라고 미루기만 해요. 저는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어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란 걸까요? 며느리에게 딸 같은 애정을 기대한 게 잘못이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지 아니면 민정이만 특별한 건지 모르겠어요. 창밖을 보니 다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무언가 함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명절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들렸고요. 저희 집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실 제가 가장 서운한 건 민정이가 저를 피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TV도 함께 봤는데요. 요즘에는 저만 거실에 나와 있으면 민정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치 저를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어젯밤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작은 부탁이었는데 그것조차 거절당한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가족이라면 힘들어도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명절에는 더 그래야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죠. 이미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민정이도 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민정이가 했을 텐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색해서인지 준호가 나선 것 같았어요. 저는 옆에 서서 행주로 그릇을 닦으면서 준호를 봤어요.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아마 아침에 제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았어요. 준호야, 내가 중간에서 힘들지. 준호는 잠깐 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죠. 어머니, 민정이도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니? 맞아요. 하지만 어머니도 민정이 입장을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정말 바빠서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준호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민정이 편만 들려고 해요. 물론 아내 편을 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은 제 마음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한테는 왜 이해를 요구하지 않니? 나도 나름대로 서운한 게 있단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민정이한테 말투라도 조금 부드럽게 하시면 안 될까요? 어제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나쁜 시어머니가 된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제가 언제 민정이한테 심하게 말했나요? 오히려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는데요. 잠깐 뒤에 민정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더니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죠. 항상 나만 바꾸길 원해요. 왜 어머니는 항상 피해자인 척만 하세요? 그 말이 제 귀에도 들렸어요. 피해자인 척이라고요. 저는 정말 서운해서 그런 건데 민정이는 제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준호는 답답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부엌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나 봐요. 저와 민정이는 부엌에 혼자 남게 됐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민정이는 물을 마시려고 온 것 같았는데 제가 있어서 불편한 것 같았어요. 민정아, 제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준호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민정이는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먼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뭘 바라지 마시고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먼저 변하라고요.
저한테 뭘 바라지 말라고요. 그럼 저는 그냥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건가요? 민정이는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정말 막막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채널만 계속 돌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 게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어요. 왜 저만 양보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민정이도 조금은 제 입장을 이해해주면 좋을 텐데 항상 저만 문제인 것처럼 말하니까 정말 속상했어요. 저는 방에 혼자 앉아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정리해 봤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민정이가 너무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아들 하나만 키우다가 딸 같은 존재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민정이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딸은 저렇게 말 안 해요. 제 친딸이라면 엄마 힘들면 말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했을 거예요. 설령 피곤해도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씻고 와서 할게라고 했겠죠. 그런데 민정이는 딱 잘라 거절했어요. 마치 남처럼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더니 말했더니 더 멀어졌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말하면 눈치 준다고 하고 안 말하면 답답하다고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래서 민정이한테는 시어머니처럼 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만 했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은 느낌이에요. 명절에도 각자 알아서 하고 힘든 일은 다 저 혼자 하고요.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그냥 같이 해주는 게 보고 싶었어요. 가족처럼요. 함께 음식 만들고 함께 준비하고 그러면서 정도 쌓아가고 싶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일이 우선이고요. 가족보다는 자신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해하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민정이가 어머니도 변하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뭘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60년을 살아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변한다고 해서 민정이가 마음을 열어줄지도 의문이고요. 가끔은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살자고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같은 집에 살면서 그럴 수도 없고 무엇보다 준호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지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언젠가는 서로 이해하게 될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명절 당일 아침이 됐어요. 어젯밤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 정성껏 준비해야죠. 저는 일찍 일어나서 혼자 음식을 차렸어요. 사실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렇게 혼자 모든 걸 준비하니까 외롭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매번 혼자 준비하고 서로 어색하게 지내야 하나?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상을 다 차리고 나서 뒤돌아보니 민정이가 서 있었어요.
언제 나왔는지 몰랐는데 조용히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민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제 그렇게 대화했는데 오늘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어리둥절했어요. 괜찮다. 이제 다 준비됐어. 저도 모르게 딱딱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뒷정리라도 도와드릴게요. 설거지도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쉬세요. 민정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제 일 때문에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들었어요. 그래, 고맙다. 많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됐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노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거니까요. 가족들이 모여서 아침을 먹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화기애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았어요. 준호도 안도하는 표정이었고요. 민정이는 정말로 뒷정리를 도와줬어요. 설거지도 하고 냉장고 정리도 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오후에 민정이와 준호가 외출을 했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정리를 마저 했어요. 집이 조용하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한 가족이 되려면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해야 하고 민정이도 노력해야 하겠죠. 오늘 민정이가 도와준 건 작은 변화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또 생길 거예요. 서로 서운한 일도 있을 거고 오해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족은 완성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도 아직 만들어가는 중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 보려고 해요. 이런 내용들이 공감과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